출산 후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산후조리원 선택도 출산병원 선택만큼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리원에선 출산하느라 고생한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 케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부모님들의 산후조리를 책임져줄 산후조리원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영입니다. 성향에 따라 출산 후 시댁이나 친정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산후조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산후조리 기간 동안은 온전히 몸조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후조리원도 출산병원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은 금액인데요. 출산병원처럼 산후조리원도 규모나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대에 맞는 조리원을 먼저 추려보세요. 위치도 중요한데요. 출산병원과 가까운 곳, 남편 직장 근처, 집 근처 등 본인이 가장 편한 곳에 위치한 조리원으로 먼저 추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조리원 동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우리 집이랑 가까운 조리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조리원 동기가 생기면 같은 시기에 출산한 아이를 기르다 보니 서로 육아 정보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대와 위치를 기준으로 추리다 보면 몇 군데의 조리원으로 후보가 좁혀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후보가 좁혀져도 어느 곳이 좋을지 고민되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금액과 위치 외에 이 4가지는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 한 명당 담당 신생아 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가 근무 시간별로 1명 이상 상주하는지 먼저 봐야 하고요. 간호사 한 명당 신생아를 몇 명 케어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호사 한 명당 2명을 볼 수도 있고 많게는 6명, 7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담당하는 신생아 수가 많을수록 아기가 울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상황 등이 생길 때 바로 대처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하지만 간호사 한 명당 케어하는 아기가 더 적을수록 조리원의 비용은 비싸집니다. 더불어 기저귀 갈기나 목욕하기, 트림시키기, 수유자세 등 퇴소 후에 내가 아기를 바로 케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신생아 케어 방법들은 조리원에서 숙지하고 가는 게 좋은데요. 신생아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인형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고 직접 우리 아이를 같이 시키면서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신생아 케어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편리성. 일단 산부인과 병원 내 조리원의 경우에는 출산 후 조리원까지 이동이 편하고 금액도 일부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처치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가 쉽고 또 조리원까지 이동이 편하겠죠. 소아과 회진은 조리원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인데요. 병원 연계 조리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자주 회진을 해서 아기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줍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연계 조리원은 매일 소아과 회진이 있고 산모나 아기 상태 변화에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점들보다는 동일 가격 대비 방 컨디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방이 넓고 쾌적하고 환기 잘 되고 채광 좋은 곳이 중요하거나 방 안에 개인 유축기나 젖병 소독기, 자욕기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은 병원 내 조리원 대신 시설 좋은 개인 조리원을 선택하기도 해요. 세 번째, 모유 수유 여부. 만약 모유 수유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 모유 수유 권장 조리원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마 지금 쉬어야 돼요, 쉬어야 회복해요 라고 산모의 안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수유콜도 많이 없고 분유 보충을 많이 하는 곳은 쉬기는 사실 너무 좋은데요.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수유할 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아기 침대에 개인캠이 달려 있어서 우리 아이의 상태를 24시간 혹은 정해진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유방관리의 경우에는 조리원에 따라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봐주기도 하고 전신 마사지실에서 관리사분들이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유방관리 전문가가 매일 유방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유방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가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리원에서 해결이 안 되어 외부로 나가서 관리받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유방관리센터가 조리원 내에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하고 모유수유, 자세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한 곳으로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모유수유에 성공할 수 있답니다. 산후 마사지 서비스 관리 횟수도 조리원에 따라 다른데 마사지 때문에 조리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더 작은 방을 선택하고 마사지 횟수를 더 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끔 조리원 내 사건, 사고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요. 흔한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감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출산 후 조리원이 만실일 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꼭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출산병원 선택도 마찬가지지만 조리원을 선택할 때도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3군데 정도를 추린 뒤에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선택하기 수월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에게 알맞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셔서 출산 후 건강 회복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보생명이 평생 든든한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